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는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못마땅할까? 그래서 맨날 자기 비난하고 자책하고 이런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그 내용을 좀 다뤄보았고요. 오늘은 그 영상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야,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자기 비난 자책으로 너무 힘든데 이 모습들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이고 바꿀 수 있을까? 또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우리가 자기 비난을 하는 원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원인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원인을 바탕으로 들여다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딱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삶에서.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바꾸느라고 열심히 이제 방법을 적용을 해서 노력을 해서 바꾸고 이제 뭐 이런 과정에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한 번 딱 적용을 해서 그게 확 정말 내 생활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자기 비난 행동이 너무 수시로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번에 한 번 정도 처음에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면 그게 또 계속 적용을 해서 매번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워낙에 우리 몸에 배어있던 패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10번에 한 번, 그 다음에 10번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횟수를 늘려가다 보면 점점 더 자기 비난과 자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훨씬 나아진다는 거,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뇌과학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자기 비난으로 가는 패턴. 그래서 A, B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에서 B로 가는 뇌 회로가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굳어져서 이게 몇십 년을 계속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 패턴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A에서 B로 가던 것을 A에서 C로 가는 걸로 바꿔버리면 내 회로가 약간 이제 혼선이 오죠. 근데 이렇게 계속 A에서 B로 가던 것을 A에서 C로, A에서 C로 여러 번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내 회로가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0번에 한 번, 10번에 두 번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훨씬 이제 자기 비난으로부터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일단은 나누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그 원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비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어떤 이제 성취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성취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없이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은 훨씬 좀 편안하게 그거를 좀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결과만 초점을 두는 사고방식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그냥 자기 비난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패턴이 굳어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성취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 비난으로 가는 사고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좀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지?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과정을 못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과정을 보는 눈이 좀 생겼는데, 그것들에 한번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뭐 거의 개설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한동안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을 하면은 딱 결과 뭘 볼까요? 아,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될까? 조회수는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져요. 자꾸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체킹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구독자 수나 뭐 조회수 같은 게 이제 내가 막 그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선 이렇게 될 것이다 없는데 그냥 혼자 막 욕심에 빨리 팍팍팍 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휴, 또 뭘 잘못했을까? 아, 뭐가 잘못됐을까? 이러면서 자꾸 잘못된 거, 이제 거기서 또 자기 비난으로 이렇게 생각이 흐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자꾸 이제 결과, 조회수, 구독자 수 보면서 낙담하게 되고 되게 좀 지치게 되고 이러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좀 자기 비난이나 자책, 낙담 이런 거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기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면서, 어떤,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됐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맺게 된 열매들, 좋았던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좀 더 살펴보자면, 음,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좀 궁금해 하신 분들 다시 시작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도 자꾸 이제 미뤄왔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상 편집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좀 부담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용기를 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저 스스로 이제 뭐 부족하긴 하지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뭔가 이제 익숙해져 있고 하기 싫은 이 관성으로부터 제가 되게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서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너무 박수를 저한테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참 훌륭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마케팅 쪽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아무리 저 혼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실상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필할 수 있는지 마케팅 부분에 대한 그런 영상들도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이 추가된 거죠. 예, 네. 플러스 추가가 돼서, 아, 나도 마케팅 쪽에, 이것도 물론 심리와 연관이 있지만 제가 전공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식도 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좋은 부분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쭉 전달해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냥 솔직히 이렇게 영상 딱 틀어놓고 해도 돼요. 예.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좀 전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왕이면은 좀 양질의 내용,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내용,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좀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좀 더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또 좀 더 이렇게 뭐 지식이 쌓인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내용을 다듬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서 저의 실력이 또 더 향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너무 좋은 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심리 전문가로서 제가 좀 먼저 알고 깨달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보시고 아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애써 갖고 정리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렸는데 과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막연하게 생각할 때랑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피드백이 올 때랑 너무 다르죠. 훨씬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쁨. 그것도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아마 올려보신 분들은 또, 그 똑같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제가 뭔가 보낸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돼서 그것이 와서 그 사람도 기쁘고 저도 기쁜, 그런 또 장이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저는 너무 큰 소득? 큰 열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 이제 친한 그 친구분이 이렇게 지인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분이 다른 분 댓글에 본인의 생각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교류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공감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나만 이렇게 이거로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로 그 나누는 것도 굉장히 서로한테 치유적인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습도 보게 돼서 그것도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유튜브의 좋은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것만 해도 5가지가 되는 거예요. 굳이 구독자 수, 조회수라는 성취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이런 또 좋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됐어요. 비록 뭐 몇 회 지금 아직 올리지도 않았지만 요 몇 해 사이에도 저는 요런 것들을 요런 좋은 열매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 구독자 수 막 체크하면서 낙담하거나 이런 자기 비난으로 자책으로 뭐가 도대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까 이렇게 가는 거를 멈추고 스탑. 항상 스탑이 중요하거든요. 갈 수는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저도 모르게. 근데 스탑하고 그리고 거기서 맺은 과정 중에 열매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 비난은 멈추고 그리고 오히려 그 열매들을 통해서 제가 즐거워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봄으로써 자기 비난을 막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과정을 잘 못 보겠는데요. 네, 과정을 보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거 너무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딸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딸아이가 뭔가를 해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좋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줄 수 없는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키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이제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엄마로 바뀌었고 그거는 어떻게 가능했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얘기했던 그 만났던 분 네, 그분이 저의 그런 제가 못 보는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제 지켜보시고 관찰하시고 그거를 또 표현을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변에 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제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없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네,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 영상이
why, 왜 라는 통찰을 계속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앞으로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보면서 전체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통찰력이 생기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본인들이 간과했던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눈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행동이 비난, 탓하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잘못했다, 뭐, 네가 잘못했다, 혹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탓을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책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 루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항상 탓을 하는, 자책을 하는, 자기 비난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굳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탁 또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스탑! 멈추고, 자, 그럼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이냐.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초점을 자, 불편한 감정이 올랐다는 건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원했던 뭔가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소망 혹은 욕구. 이 욕구라는 단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그 안에서 좌절된 자신의 욕구가 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사고, 행동을 전환을 시키면은 자기 자책으로 가는 걸 훨씬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음, 저의 경우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항상 쑥 자연스럽게 저한테 올라오는 게 뭐냐면, 또 오늘 뭐가 아쉬웠지? 오늘 상담에서 뭐가 아쉬웠지? 이게 먼저 올라와요. 항상 잘 못한 거. 예. 그것도 이제 저한테 굳어진 패턴인데. 그러면은 이제 딱 예를 들어서, 오늘 나 내담자한테 너무 공감을 못한 것 같아. 이제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왜 이렇게 상담을 못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비난,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상담을 못하는 상담사일까? 왜 이렇게 매번 그럴까? 이러면서 자꾸 자기 비난.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제 몸의 에너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한테 결코 이롭지 않은 사고의 패턴인 거예요. 건강한 자기 반성은 괜찮지만 자기 비난 자책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절대 저한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오늘 좀 공감을 못한 것 같아 라고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거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자기 비난으로 가는 생각을 멈추고, 자, 초점을 어디로 돌리느냐. 내가 공감을 잘 못했다, 아쉽다 라는 것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내 소망, 내 욕구는 뭘까요? 내가 좋은 상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담자한테 충분히 만족스러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욕구인 거죠. 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참 예쁘고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상담에 임한다는 것을 알면 내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 상담도 선생님이 저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시는구나,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참 기특하고 예쁜 거예요. 예, 대충 가서 뭐 그래 뭐 하고 오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담자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은 어때요? 제 몸의 에너지가 훨씬 좋은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난으로 갔을 때, 그렇게 갈 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멈추고, 예, 그 에너지가 더 확장이 되도록 내 몸을 막 점령하도록 가게 놔두지 않고 다시 돌려서 내가 욕구에 초점을 둠으로써 훨씬 더 좋은 에너지로 바꾸는, 이렇게 자꾸 바꾸는 연습,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번에는 그냥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좀 서운한 행동을 할 때도 많죠. 제가 원했던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 뭐 자식이라든가 파트너,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쉽게 함부로 얘기를 막 해요. 비난을 하는 거죠.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했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배려가 충분치 않았다고 느껴지면, 그거를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너 왜 이렇게 네 맘대로야?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완전히 못을 박아서 비난하는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거 들은 상대가 반성하겠어요? 아,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 너무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씨하고 막 올라오죠.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되는지 속상해요. 설령 진짜 잘못했더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긍하기보다는 싸우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내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너 문제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비난 탓 대신 욕구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어떤 행동인지 속상했어요. 그럼 너 이런 행동한 게 나 되게 속상했어. 내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어떤 행동인지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나는 굉장히 속상했어, 뭐 슬펐어, 아쉬웠어, 서운했어, 화났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꼭 붙여야 될 게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 욕구를 표현해주면 상대방도 그 행동을 수정하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서운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이럴 때는 너가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전달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훨씬 기분이 덜 나쁘거든요. 아, 내가 했던 행동이 상대방이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행동이구나. 몰라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비난을 하면 싸움으로 갈 수가 있지만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인해서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도 되돌아보게 되고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탓이나 비난 대신 나의 욕구, 좌절된 소망이 뭔지를 상대방한테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내 마음을 전달을 하고 서로 간에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네. 첫 번째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열매들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 그거였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대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일 수 있는 내 몸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접근 가능하다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 비난 자책으로 생각이 싹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스탑하고 이렇게 바꿈으로써 우리가 자기 비난 자책하는 그런 행동들, 사고들을 한 번에 싹 바뀔 수는 없다 그랬죠. 아쉽지만 네, 10번에 한 번, 10번에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뇌회로가 그렇게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변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좀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모 좀 해 놓으셨다가 연습하셔갖고 앞으로는 좀 자기 비난 자책 얼마나 힘들어요. 아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게다가 또 자기 비난까지 더해갖고 이렇게 힘들게 더 가중시키지 마시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을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